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국제 유가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펙과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모여서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관련해서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뉴스는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건데 블룸버그 통신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도한 자료 같습니다. 자,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99년 이후로 21년 만에 이 유가가 배럴당 15달러 선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자, 저렇게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된 것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또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자 석유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또 앞으로 언제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가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 아래쪽으로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답니다. 이대로 가면은 원유 생산업체들이 돈을 주고서 원유 좀 가져가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요. 살다 참 이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뭐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동안 석유 살라고 얼마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잠시겠지만은 바뀌어서 저 원유를 갖다가 들고 가면 돈까지 준다고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자, 여튼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되는 걸 우리가 계속 걱정을 했죠. 그렇게 걱정을 한 것은 유가 하락으로 세력제 파산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금융기관 파산이 또 우려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그래도 저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름 이렇게 대책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 셰일 업체에 투자한 돈이 자기 자본의 한 7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렇게 셰일 업체에 투자된 부분을 따로 이렇게 똑 떼내 가지고 별도 법인을 만들고 이 별도 법인으로 이제 셰일 업체들 지분을 인수를 하겠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남은 부분은 이제 위험 부분을 떼내 버렸기 때문에 다시 건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셰일 가격이 떨어져서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심지어 그런 파산의 위험을 금융기관들에다 떠안게 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위험은 일단 떼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스템 붕괴는 일단은 셰일 업체를 비해서는 비롯해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또 다른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셰일 업체 또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 관련해서는 이렇게 부실 위험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험이 하나 지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 투기 등급 회사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준에서 나서서 내가 다 보정해 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위험도 지금 상당히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동안 4.5%였는데 대출금리가 4.5%였는데 오늘 3.85%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저렇게 시중에 계속 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사람들한테 돈을 못 나눠줘 가지고 난리 났다 아닙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돈을 주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참 국가가 나서고 세계중앙은행이 나서서 부실한 기업까지 다 보증을 써주고 또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역시 또 세상을 좀 오래 살고 볼 일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IMF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IMF에서 한 번씩 금융부분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나라 금융 시스템이 괜찮은지 않은지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규모가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포함됩니다. 7개국 안에 포함이 돼요.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홍콩,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가도 5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여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쭉 평가를 해보니까 일단은 괜찮다고 그래요. 뭐 조금 스트레스 평가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큰 돈 굴리는 투자자들이 참고를 하고 또 투자에 뭐 의사결정을 내릴 때 투자의 근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돈 들고 들어오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9,559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한국 시장 주식을 샀는데 그때는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어서 들어온 거고, 오늘은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강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외국인들은 거의 한 5천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융투자 쪽에서도 3,840억 원 정도 팔았고,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이 다 팔았습니다.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자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물론 전체 개인들을 봐서는 뭐 지금 현재 이미 직장을 잃었거나 그런 분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하려고 돈을 들고 온 개인들 말입니다. 그 정도 이력이 되는 개인들 이야기예요. 금융회사들이나 다른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있는 돈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 투자도 쉽지 않고 금리가 낮다 보니 주식시장으로 내몰리듯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출구가 열려 있습니다. 주식시장 쪽으로.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강의 중에서 테마주 매매하는 방법이라고 올려드린 강의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치투자연구원에서도 테마주 관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 매매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일단은 테마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그때그때 바람 불어서 급등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끝없이 상승하는 종목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격 매수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여러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테마에 걸려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상현상이니까,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수급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막 생기다 보니 공급이 좀 딸려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테마에 걸려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오히려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서 현금을 챙기고, 나중에 이제 수급이 쭉 조절이 되어서 수요가 줄어들고 이제 공급이 다시 늘어나가지고 주가가 제자리에 돌아오면은, 그때 만약에 그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었다면 새로 매수하라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막 들어오면서 시장이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제법 있는데, 일종의 우리 시장, 주식시장 자체가 테마 형성, 테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떤 종목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에서 마땅하게 돈이 갈 만한 곳이 없고, 그런데 개인들은 돈은 들고 있고 10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시장에 돈을 밀어넣어가지고 뭐든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 자체를 테마로 보고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오르면 차익 실현한 쪽으로 가는 게 좋겠나, 일단 그래 생각되고요. 또 요거는 현재 주식을 100% 보유하신 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주식을 한 반 아니면 현금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주식과 현금을 동시에 보유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해서 특히 수급을 살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다고 하면은 현금을 갖다가 챙기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물론 뭐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현금을 100% 들고 계신 분들은 카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투자금을 균등 배분해-가지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요돈은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 식으로 주식을 조금씩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긴 해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수급이 이렇게 납니다. 빠른 관심 종목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쭉 살펴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다가 오늘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또 다음날 또 들어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팔았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만 셀트리온은 조금 확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최근에 계속 팔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팔았고 세력들은 2017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요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셀트리온 주식이 주가가 오른 것은 개인들이 매수해서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를 해서 물량을 계속 확보해 가서 오르는 겁니다. 요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있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종목으로 뒀다가 기술적 분석 여기용이라고 제가 자주 올려드렸죠. 그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눌림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이 왔을 때 이 종목은 뭐 그때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라든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력들 평균 매수 단가를 쭉 보면은 뭐 TD 지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예전에 이렇게 선거 있는 부분이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 참 좋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사실은 이때 매수해서 계속 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여튼 최근에 이런 평균 매수 단가를 보면은 이미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 위쪽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세력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수급을 보면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등록을 해뒀다가 요거 기술적 분석 여기용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여러 종목 많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종목도 오르고 저 종목도 막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간씩 선관은 있어야 됩니다. 쭉 각 개별 종목 쭉 살펴보다 보면은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렇게 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개인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테마라고 보고 차익 실현 해버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매수해서 들고 가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줘야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종목이 오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종목으로 보면 안 되고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리는지 세력들이 매수해서 올리는지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즘 100년 만에 한번 오는 투자의 기회라고 그러고 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왜냐면 지금 오늘도 유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좀 제대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고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돈을 최종적으로 벌어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유례 없이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풀린 돈들이 지금 다 집에 가고 실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조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결과적으로 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와서 사이즈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 인터넷에 그냥 쳐보세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지금 당장은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돈을 풀어서 사람들한테 그냥 준다고 어떻게든 뭐 망하지 말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돈을 푸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돈을 풀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 돈의 가치가 이제 점점 하락을 하고 실물 자산 가격이 막 재평가돼서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세금을 인상하든지 금리를 인상하든지 여타 다른 방법을 써서 풀린 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해야 겨우 살아난 경제를 다시 망치지 않고 잘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이렇게 풀린 돈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남들이 10원짜리 뭐 쫓겨 벌었다고 해서 그게 전혀 부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한 발 빠르고 느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식을 적당하게 잘 모아둔다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팡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가능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구간에 현금을 갖다가 조금 이제 주식을 팔고 현금을 조금 챙기고 이런 상황으로 크게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 또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다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지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번 기회가 10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라 그러고 어쨌든가 이번 기회에 참여를 해서 먹고 싶은데 시장이 막 심전에 그런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1900포인트가 고점이랍니다. 아니 지수 1900이 고점이래요. 고점. 이게 고점이라면은 뭡니까 이게. 지금 뭐 주식시장이 1900포인트가 고점이라면 앞으로 3000, 4000, 5000 이렇게 계속 간다선 치면은 이 고점은 무슨 고점이란 말입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고점이에요. 조금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으로 단시간에 부자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돈을 벌고 난 다음에도 벌 때도 중요하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버는 것보다 관리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관리해 본 사람들이 알겠죠. 관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왜 관리가 힘들다고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오늘 카페에서 유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3대가 가기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유동성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부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그 유동성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어야 되는 게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 조급함을 조금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시고 또 그리고 투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지 지금 챙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또 뭐 1900포인트가 1900포인트가 고점이라니 좀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어떻게 1900포인트가 고점입니까?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